이번엔 정치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해찬 계산된 동진 박정희 고향서 첫 현장 회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TK 예산 정책 특별 관리할 것. 어제 구미에 가서 회의를 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민생의 호남보다 먼저다. 그리고요 2020년 총선에서 TK 지역의 의원 배출을 시키겠다. 이런 야심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나왔습니다. 호남보다 먼저. 그렇다면요, 민주당은 아무래도요, 호남 쪽이 정치적인 기반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TK로 가서 여러 가지 특별 관리하겠다라고 TK에 구애를 하는 이해찬 대표의 모습을 호남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보시죠. 그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한편 이해찬 대표의 경북행에 호남권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호남은 일단 이 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요. 이 대표는요. 참여정부 국무총리 시절 호남선 KTX 조기 완공을 반대하면서 호남 민심의 반발을 샀다. 그런데 이 대표가 취임 후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구미를 갔어요. 이거를 과연 호남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더더나 그에 앞서서는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쪽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관심사다. 이렇게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는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단 시대를 마감을 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이해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전국적 국민정당으로 대구 경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좌우가 없고 동서의 구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 네. 이해찬 대표가 TK로 가고 그러나 호남도 좀 신경 좀 쓰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해찬 대표가 첫 행보를 예. 그 국립묘지에 가서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까지 같이 참배를 했죠. 예. 그리고 현장 회의를 구미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예. 이해찬 대표가 운동권 출신으로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신 시절에 옥고를 치렀습니다. 옥고도 치르고 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 평생에 그 한이 있을 텐데 구미에 가서 예. 첫 현장 회의를 했다는 건 저는 동진 정책으로서 상당한 예. 의미는 있다. 지난번 선거에서 예. 대구 쪽은 좀 교두보를 마련했죠. 예. 김부겸 예. 의원이라든지 배출했지만 아직 TK 지역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쪽에서는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호남에서 조금 예민할 수는 있죠. 과거 예.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 비하 발언했다고 해서 아주 애먹었거든요. KTX 총리 때 예. 호남 가는 거를 예. 또 좀 방해한 예. 좀 반대한 측면이 있어서 본인은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예민하게 비춰졌습니다.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정이 예. 또 호남도 가고 또 충청도도 오고 예. 또 부산도 가고 다 전국을 한 바퀴 도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통큰 저는 그 협치의 행보다 이렇게 예.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 예. 다만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동진 정책만 하지 말고 예. 진짜 어려운 선거법도 좀 바꾸고 선거법이요? 그래서 그러면 영남을 얻으려면은 호남을 좀 내줘야죠. 그래서 군소정당도 좀 살게 숨통 좀 쉬게 이제 한 지역이 석권하는 거 이런 거 없애려면 내 거부터 좀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법도 좀 바꾸고 대선거제는 중선거제로 가든지 비례대표를 좀 바꾸든지 바꿔야 되고 또 하나 저는 지방 행보에 앞서서 내부부터 좀 먼저 주스러라. 내부요? 예, 지금 규제개혁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민주당 집권당이 의원이 지금 반대해서 인터넷 은행 그 지분 규제까지 그렇죠.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안 있습니다.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정무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도 다른 상임위원회
있죠. 몇몇 의원들 재윤경 예, 예. 의원이나 예, 예. 몇몇 의원이 반대해서 좌초 위기에 있는데 예. 그런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예. 내가 취임 후에 처음으로 좀 규제 완화 대통령 지시한 거 좀 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나 좀 협조해줘라고 좀 어깨 좀 두드려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지방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뭐 당에는 또 당대표 말고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묘하긴 하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원내대표도 중요하지만 예. 당대표가 책임지고 해야죠. 이거가 만약 인터넷 예. 규제가 예. 해결이 안 되면 예. 문재인표 규제 개혁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죠. 예. 과거 손톱 및 가시, 예, 예. 전봇대 규제 된 게 없잖아요. 예, 예. 이번 붉은 깃발법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될 정당에서 예. 야당은 지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지 정당에서 못하니까 그럼 앞으로 알겠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번에도 좀 글쎄요. 관심 정치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분 얘기도 좀 해보죠. 자유한국당입니다. 홍준표 페북서 당권 도전 시사했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총선 프레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SNS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요. 벌써 나서나. 여기서 벌써라는 거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거든요. 벌써 나서나 이런 반응이 있답니다. 여기 보면요. 방미중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열심히 올리더군요. 여기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속히 얼어붙자 다시 페북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홍 전 대표의 재등장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여전하다. 그럼 페북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정치판은 프레임 전쟁이다. 상대방의 프레임에 갇혀 이를 해명하는데 급급해 허우적대다 보면 이길 수 없다. 그리고요, 여기 있습니다. 저들의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요. 뭐 떠오르시겠죠? 어떤 저들인지. 자, 그리고요. 그러나 당내 반응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나 대선과 지방선거에 가장 큰 책임 있는 홍 전 대표의 조기 복귀에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자, 이광화 변호사. 예.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지금 한국당 분위기는 홍 전 대표를 바라보는 한국당의 시각 어떻습니까, 진짜? 예, 나름대로 공헌이 있지만 예. 또 막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막말로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당에서 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자체가 예. 본인께서 이미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홍 전 대표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예상하기로는 내년 초쯤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통해서 새 당대표를 뽑을 것이다라고 일정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예. 홍 전 대표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지금 김병준 비대위 예. 체제인데요. 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안정화되느냐에 예. 따라 좀 달려있다고 봅니다. 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예. 보는데 저는 홍 대표께서 예. 그 당의 전체 그리고 당의 역사, 미래를 보고 음. 적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 본인이 당의 기한 측면 예. 그리고 당이 본인이 어떤 반성하듯이 예.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 이해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과연 나서야 될 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시점이 오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잘 모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자, 요 기사 아까 일면에 잠깐 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하성, 김동연 나왔습니다. 늘 보는 사이인데 시선 집중 이렇게 됐습니다. 장하성 어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손을 꽉 잡으시죠. 그랬더니 김동연 부총리가 이게 왜 뉴스인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어제 오후 5시 30분 서울 종로구의 금융연수원에서 만났습니다. 원래 비공개 만남인데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만 살짝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두번 봤는데, 그죠? 네, 얼마에 왜, 그래서 거의 얘기, 뭐하는 거 하고 있는데.
이게 뉴스거리가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제 두 사람은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당정청 회의에서 다시 한번 또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일 교수님. 예. 김동연 부총리 말대로 이게 왜 뉴스가 돼야 하는지. 그러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당사자가 뉴스를 예.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이제 그 언론 환경이나 예. 국민적인 여론들이 이제 뉴스를 만들어내는 네. 건데 지금 어쨌든 지금 계속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고 예. 그 국민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임 이제 표명설도 나왔었던 예. 상황이고 그래서 예. 좀 이제 다시 또 사임 이제 표명 자체가 이제 장 실장과 두 분 이제 관계 문제 때문인 거 아니냐. 물론 거기에서 김동연 부총리 쪽 측에서 이제 부인했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다. 그런 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예. 뭔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냐면 대통령도 나서셔가지고서는 소득주도 성장 이제 시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관료에 대한 예. 이제 그 관료층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김동연 총리가 이제 나가버리면 부총리도 나가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예. 결국은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예. 이 정부 내부가 이제 분열됐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니까 예. 그래서 저런 좀 뭔가 이제 대응의 차원에서 저런 그림을 그린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는 두 분도 이제 저렇게 싸우면서 사실은 계속 생각들을 조정해 가고 예. 뭔가 이렇게 정부 차원 내에서 생각을 같이 해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 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원 시장님. 저게 이제 뉴스가 되는 걸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남북이 만나는 것보다 예. 더 뉴스가 될 만큼 지금 두 분의 그렇죠. 이게 이제 뜨거운 것 같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뭐 이산 가족이 만나는 예, 것만큼 그거- 비중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둘러싼 이제 이 논쟁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높은 건 예. 사실이지만 예. 이제 국민들 볼 때는 과연 지금 이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 사라졌고요. 이게 옳은지 뭐 틀린지 그리고 예. 두 사람이 싸우는지 그리고 이게 너무 정치권에서 예. 그 논쟁이 과해서 지금 정쟁으로 가는 예, 예. 경향이 있어요. 예, 특히 예. 최근에 통계청장 예. 그 교체와까지 맞물려서요. 그래서 통계총장이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좀 논란이고 논쟁인가를 다시 좀 한번 우리가 원점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라는 게 뭐 단장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도 보면 우리가 항상 뭐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논쟁 속에서 예. 많은 것들을 허비했기 때문에 진짜 국민들한테 예. 이 내용이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 그리고 정말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를 좀 예. 정확히 설명을 한 후에 예.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